밝혀졌죠? 네, 그저께 그러니까 사고 당일 29일 날 무안에 내려가서 예. 그래서 좀 새벽 시간까지 유족들과 함께 있다가 음. 어저께는 이제 유족 대표들 예. 그러니까 유족 대표들이 첫날은 구성이 안 됐었거든요. 어저께 이제 유족 대표들이 구성이 돼서 네. 유족들하고 이제 좀 공식적인 만남이랄까 그건 어제 갖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유족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셨다니까 지금 유족분들 네네. 그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첫날은 뭐 좀 내려갔을 때는 이제 정말 뭐 믿기지 않는 표정들 너무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좀 어안이 벙벙한 이런 표정들로 예. 예 그래서 그 말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네. 예, 그래서 그날은 자정까지 그냥 그 유족들 옆에서 유족들 지켜보기만 했고요. 예, 그리고 그날은 이제 그 유족들이 DNA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문이나 소지품 가지고 신원 확인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사고 당시에 이제 큰 충격 또 화염 이런 것 때문에 시신이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DNA를 채취해서 그 시신의 DNA와 대조 작업을 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유족들 DNA 채취를 좀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자정이 넘어서서 이제 그 좀 제주항공 대표, 그러니까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의 국장급이나 과장급 이제 실무 책임자로 거기에서 유가족 지원하고 있는데 그 유가족들과 국토부와 그다음에 제주항공 측이 만나는 자리에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 말씀을 이제 들어주고 예컨대 뭐 장례 절차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장례 비용을 제주항공 측에서 그 지급 보증을 해서 장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배석 증인으로 이제 참석을 한 거죠. 그런 역할을 했고 어저께는 이제 유족들과 이제 직접 만나면서 한 세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요구 사항은 냉동 시신들 냉동 문제라든지 보관 시설 문제죠. 냉동 보관 시설 문제. 그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신속한 뭐 수습 문제 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또 이제 1층에 합동 분향소를 별도로 설치해달라 공항 1층에 그 부분은 곧바로 이제 제가 그 제가 또 국토위 소관이거든요. 그 국회 상임위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바로 전달해서 국토부 장관이 그 문제는 바로 그 유족들 요구를 수용해서 무안공항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만들고 합동분향소가 거기에서부터 공항에서 한 4-5km 떨어진 무슨 스포츠 뭐 테마파크인가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체육공원 같은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유족들은 그걸 떠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 좀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그건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신 냉동 보관 시설 설치가 좀 늦어져가지고 유족분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절차가 자꾸 지연되고 뭐 약속한 게 안 맞고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이 참사를 예도하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었잖아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이런 때는 뭐 정쟁적인 발언은 서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고 수습에만 좀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애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정쟁적인 발언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신당도 일체 정쟁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행동 하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윤석열의 이런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죠. 직무 정지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태원 이런 때 무슨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때 용산은 뭐 대통령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니 그 전에는 또 뭐랬어요? 그 무슨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 사고를 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정말 일도 관심 없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직무 정지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언제부터 안전에 관심이 있었다고 직무 정지되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국민적인 슬픔에 편승을 해가지고 직무에 복귀한 데다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쨌든 직무에 복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너무 황당한 그런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에도 좀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기인가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발부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법원에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관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본의원 측에서 그걸 의견서를 내는 이런 보도가 있던데 법원에서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야 여러 번 예전에 전두환도 전직 대통령 그 체포영장 받았었거든요. 그런 건 있지만 이 현재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법원으로서도 참 전례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이제 고심을 해서 통상적인 절차라면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어가지고 아마 영장 심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쪽 변호인 쪽 보도를 통해 보면 윤석열 쪽 변호인 쪽이 공수처가 내란죄 관할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원에서는 저는 영장을 발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죄 관할이 아니어도 직권남용으로 지금 충분히 수사할 수가 있고 또 지금 공수처는 이른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국수본은 다 경찰관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내란죄 또 수사 관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수처가 직권 남용 가지고 해도 무리가 없고 또 경찰이 국수본과 공조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한 내란죄 수사 관할에 대한 시비권은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의 여지 없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리라 보지만 만에 하나 내란죄 가지고 시비가 된다면 그러면은 경찰에서 다시 신청을 하면 100% 발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내란죄 관할 시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런 시비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경찰이 신청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발부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발부를 전제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충돌은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압수수색은 이 법에 이제 공무상 비밀이니 군사상 비밀이니 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형사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체포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집행은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체포영장의 통상적인 집행 절차는 체포하러 잡으러 가서 그다음에 수갑 채워가지고 그다음에 압송을 해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경호처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와 압송 절차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협의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이거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죠. 경호처도 그런 황당한 일은 벌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또 이걸 하기 전에 네. 현직 대통령이란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다면 그 순간에 본인이 알아서 출석을 하는 게 가장 최선 아닙니까? 영장은 본래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체포 대상자는 모르게 영장이 발부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몰래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게 출석 안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발부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그러면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영장 가지고 집행하러 와가지고 잡아간다. 수갑 채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양쪽에다가 팔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진해서 출석하겠다. 이런 방법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이제 가동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명칭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이라고 하는 걸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아니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뭐 국민들 다 상식이 돼 있고 이미 내란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영장이 발부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적 평가도 끝났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상에 그 계엄군 가지고 국회에 쳐들어와서 무슨 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뭘 문을 때려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이런 것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그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국민의힘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책임을 모면해 보거나 뭐 상황을 좀 호도해 볼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됐으니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서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진짜 해체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자도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 이게 내란을 옹호한 내란 또는 공범인 정당이기 때문에 우현 정당 아니냐. 우현 정당은 그 법무부가 심판 청구해서 과거의 통진당 사례처럼 우현 정당 해산될 수 있거든요. 해산돼야 될 정당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충분히 그 가능한 이야기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무슨 누구나 다 내란으로 인정한 또 법적 평가도 끝나는 것을 물론 이제 최종 확정 판결이 된 건 아니지만 일단 법원에 의해서 내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숱한 보도를 통해서 내란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내란죄가 맞긴 맞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산될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곳이다. 저는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짧게 답변 주신다면. 저는 임명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고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탄핵 심판이 진행이 돼야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작되는 건데 이걸 안 해가지고 국가 경제 또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을 지금 권한대행 더구나 경제 전문가인 경제부총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